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 요약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요약한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긴 글을 읽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줄거리를 설명해 주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할 때 요약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그 요약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문단을 나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 기억합니까? 근데 친절하게도 우리 교과서에는 문단이 총 8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문단 나누는 거는 생략하고 각 문단에 있어서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 것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찾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이 글에 있어서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이라는 글의 구조에서 각 문단이 처음에는 어떤 게 처음이고 중간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문장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이 부분이 이 문장에 있어서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 단어가 결국 핵심 문장, 중심 문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니 여러분들이 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선생님은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당연히 이 석빙고가 되겠죠. 근데 이 석빙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얼음을 저장한 창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석빙고를 어떻게 얼음 창고로 사용했다라고 들어가는 게 이 첫 번째 도입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본격적인 석빙고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음 저장 과정이 바로 냉각과 저온 유지라는 두 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빙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건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이 첫 번째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석빙고의 비밀인데 이 두 번째 본격적인 이제 중간에 대한 이야기에서 얼음의 저장 과정, 과학적인 원리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보여지는 게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 석빙고의 얼음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첫 번째 내부를 냉각하는 것과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내부를 냉각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보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자, 내부를 냉각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떤 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문단에 있었던 내부를 냉각하는 어떤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다? 날개벽이다 라는 것이다. 날개벽을 통해서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3번과 4번은 결국 비슷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문단임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첫 번째 문단이었던 냉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두 번째 단계인 내부 저온 상태 유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여섯 번째 문단을 보니까 바로 이 천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천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아치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러한 아치형 구조가 결국은 뭐 더운 공기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해요? 바로 이 에어 포켓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 에어 포켓을 통해서 어떻게 냉각을 저온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문단을 보니까 여기 또 나오는 게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저온 상태를 유지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래? 키워드 선생님 볼게요. 배수로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방수층, 그 다음에 단열재, 그 다음에 잔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 조금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넘어가면 우리가 요약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약하기 방법에 대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하고 삭제하고 일반화하고 재구성하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교과서 91페이지에 보면 91페이지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 하는 거? 선택하는 거. 날에는 머리가 좋다.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 날에는 머리가 좋다.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삭제의 방법이 있는데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결국 학생들이가 중첩이 되니까 하나를 빼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삭제해서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거네요. 여러분들 이 일반화라는 것은 오늘 처음 배워볼 건데 일반화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 우리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인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일반화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 재구성이다라고 있는데 재구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정말 재구성하는 거야. 자, 예시를 볼게요. 수업 종이에 올리기 전 우리는 국어 교과서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책을 펼쳤다. 필통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꺼냈다. 그리고 선생님 기다렸다. 자, 이것에 대한 한 문장을 만들면 우리는 국어 수업을 받을 준비를 했다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9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요약하는 방법 4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 4가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키워드를 찾아가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얼음과 얼음 사이에 밀집, 왕겨, 톱밥 등의 단열재를 채워 넣어 외부 열기를 차단했다라고 했죠. 자, 밀집, 왕겨, 톱밥 이 하나가 단열재라는 단어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91쪽을 넘어가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자, 아까 3, 4문단이 같은 내용이었다면 이 5번째 문단과 6번째 문단 그 다음에 7번째 문단까지 7번째 문단까지 석빙고를 내부에서 저온을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8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8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자, 석빙고에는 무엇이 있다?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 대부분 다 내용은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글에 대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그쵸? 그 다음에 중간,
끝. 자, 이렇게 글의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자,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은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일곱 번째 문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자, 중간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석굴암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각각 3번과 4번, 5번과 6번, 7번으로 엮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여덟 번째 문단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9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9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각각의 문단의 요약 내용을 쓰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문단, 4문단, 5문단은 지금 나와 있지만 2, 3, 6, 7, 8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약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해볼 건데, 이 요약 내용은 바로 아까 우리가 찾아 나왔던 이 키워드를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의 키워드는 바로 뭐였어요? 얼음 저장 과정, 냉각, 저온 유지 두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 석빙고에 있어서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 두 단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다시 한번 보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학습활동 90페이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은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한다. 여섯 번째 문단은 석빙고가 에어포켓에 가지고 있는 천장 구조, 아치형 때문이다. 일곱 번째 문단은 석빙고는 배수로, 방수층, 단열재, 잔디 등을 이용한다.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문단은 석빙고에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넘어갈 거냐면 92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92페이지. 자, 여기에 보면 석빙고의 비밀 1문단 쭉 나와 있죠. 요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고 93쪽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